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자학원에서 대원여고 2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권기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말고사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간단하게 분석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은 기본적인 개념 정리를 묻는 문제 유형이에요. 지금 대원여고 2학년 이번 문학 시험이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무난한 거에서 약간 좀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는 시험이었는데 우선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꽤 많아서 이런 문제를 꼭 맞췄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 첫 번째 문제가 이육사의 광야의 자기 희생의 자세였는데 요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학원 최종 자료 적중화 분석이라는 자료인데 이 가난한 노래의 시가 희망, 조국 광복을 위한 희생 의지를 뜻하는 시어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물어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특징은 이제 대원여고뿐만 아니라 사실 대부분 학교에서 이런 문제는 거의 점수를 주는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객관식 5번 같은 경우는 고려가요 동동의 현대어 풀이에요. 그래서 이런 작품이 있는데 이런 작품에서 무슨 따가 무슨 의미인가, 그래서 여기는 어이타는 뜻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서는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고전시가의 현대어 풀이가 나온다는 거를 이제 앞으로 대원여고 학생들은 계속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학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역시 이것도 대은요고만의 특징까지는 아니고 문학시험을 보는 대부분 학교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고요. 예를 들어 객관식 7번 같은 경우는 하강 이미지, 심리적 거리감, 객관적 상감을이라는 표현상의 특징이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객관적 상감을 같은 내용 역시 출제 확률이 높았죠. 이걸 그대로 출제했고 음, 객관식 24번 같은 경우는 이제 농무라는 시에서 공간의 이동이나 역설법이나 주기적인 표현 이것들을 표현상의 특징으로 출제를 했어요. 역설법이 틀린 거로 나왔고 우선 이 시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이런 게 이제 역설적 상황은 맞지만 표현은 아니고 이제 반어적 표현까지는 맞다. 그래서 반어법은 맞지만 역설법은 안 된다. 이 내용을 그대로 출제를 해서 역시 예상 가능한 출제 포인트로 출제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표현상의 특징에 관련된 출제된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것도 좀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좀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 작품 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번 대원여고 시험은 쉬운 문제들이 많았는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난이도가 좀 변별이 될 것 같아요. 이생규장전에서 현실의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창작 동기가 작품의 정기적 요소를 도입하겠다. 물론 이 내용이 그 작품의 그 교과서에 내용 정리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연결된 게 이해가 잘 안 돼 버리면 시험장에서는 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의 선택지라서 좀 어려웠을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세련된 한문 문어체는 실제 삶에서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이제 김시습이라는 작가의 아쉬움 해소하는 장치였다. 이 한문 문어체가 김시습이라는 인물의 현실의 아쉬움을 해소하는 장치였다라는 게 교과서 범위에는 설명이 안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는 내용이라서 우선 틀린 건데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또 맞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연결하는 게 우선 교과서 범위 없었던 내용이고 요 연결하는 거에서 객관성이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내용이라서 오답인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또 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좀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객관식 14번에 이제 태평천하 같은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작가가 제목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의도한 의미는 윤직원 영감이 시대를 인식하는 바와 일맥상통한다. 요 내용이거든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오답인 이유는 이 태평천하라는 제목이 윤직원 영감의 입장에서는 진심이지만 작가의 입장에서 반어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얼핏 그냥 태평천하는 무조건 반어. 그러니까 윤직원 영감도 결국 이걸 통해서 반어를 나타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의외로 또 헷갈릴 수 있는 문제라서 대원여고에서는 이런 문제들로 좀 변별을 주고자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문학 작품은 단순히 필기만으로 공부를 하는 건 절대 8, 90점 이상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번째는 핵심 개념을 활용한 객관식과 서술형.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거의 예상되는 서술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동의 특징과 후렴구의 기능 이게 서술형 1번이었는데 이제 동동의 1년의 어떤 내용이
임금의 덕과 복을 기원했던 거, 그래서 궁중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진 연이고, 여기 있는 후렴구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그냥 그대로 서술형에 출제한 거다. 그래서 예상되는 내용으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서술형 2번에서 이생규장전의 한시의 서사적 기능과 주인공들에 대한 비유를 출제했는데, 물론 주인공들에 대한 비유는 조금 예상하지 못할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하지만 이 서사적 기능이라는 내용은 거의 그대로 내온 거라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운요고 이번 기말고사의 특징이에요.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었지만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한 4-5문제가 있어서 아마 그 문제들에서 아마 변별이 등급의 변별이 있을 것 같고, 2학기 때도 역시 이제 언매랑 화작으로 나뉘는데,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제 화작을 좀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화작도 공부할 내용이 절대 없는 게 아닙니다.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교과서의 내용 개념들은 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좀 준비하시고 기말고사 2학기 시험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언매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문법을 다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리하는 것이 내신 때 한번 겪고 나면 고3 올라가서 문법 공부는 문제풀이만 해도 될 정도로 정말 깊이 있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기니까,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정말 언매에 집중해서 내신 성적도 받고 내년에 수능에서도 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기말고사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